자, 오늘은 7단원으로 넘어가서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다문화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를 소개했고 다른 나라 이름으로 빙고를 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애국가 영상도 보고 우리나라 소개하는 영상도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 학습지를 선생님이 줘서 이걸 작성해 오라고 했었어요. 다들 이걸 제대로 작성해 와야 학교에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 학습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이건 잘했어요, 이건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답니다. 학습지는 꼭 작성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애국가를 듣고 우리나라 소개 영상을 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학습지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이름으로 빙고를 했었습니다. 정복판은 어딨나? 잠깐만. 자, 이렇게 다른 나라 이름으로 빙고를 했었어요. 4줄 빙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갈 건데요. 다들 교과서 가지고 있죠? 교과서 130쪽을 펴주세요. 교과서 130쪽을 펴서 보면 딱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건 어느 군 같나요? 여기 보니까 근정문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무래도 경복궁 같은데요? 혹시 경복궁 가봤던 친구들 있나요? 경복궁에는 매년 이렇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한답니다. 왜 경복궁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올까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는 건 아주 재미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 또는 그림, 그 나라의 건축물들을 보러 간답니다. 자, 교과서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132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 다문화가 뭘까요? 다문화란 우리나라 또는 어느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원주나 소연아, 우리나라에는 어떤 문화가 있어요? 어떤 다른 나라가 있어요?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함께 섞여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이 한 나라에 오래 살게 되면 자기의 문화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문화 도시, 안산, 서울, 인천, 부산 등에 가면 다양한 문화를 한 번에 볼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간다면 차이나타운이라고 있어요. 차이나는 말 그대로 중국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천에 가면 중국 음식인데 우리처럼 그런 짜장면이 아니라 중국 특유의 짜장면을 맛볼 수도 있고요. 중국 특유의 음식들을 볼 수도 있고 중국 옷들을 더 많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태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다양한 외국인들을 볼 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타이, 태국 음식도 있고요. 베트남 음식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나라의 장신구들도 함께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한 나라에 여러 나라의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걸 다문화라고 해요. 그리고 다양한 민족, 인종, 종교, 문화 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에 다문화 사회라고 한답니다. 자, 효정아, 정민아, 보고 있나요? 이번에는 다양한 나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에요. 우리 9월, 10월 되면 금산에서 어떤 축제를 하죠? 금산에서 효정아, 인삼축제를 하죠. 보통 인삼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음식만 내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음식들도 함께 선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축제를 하게 될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다른 나라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부스를 구성해 놓고는 하죠. 혹시 여러분 인삼축제에서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어봤던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은 다양한 음식을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쌀국수 같은 걸 먹어봤던 경험이 있어요. 자, 그리고 교과서 134쪽을 넘어가면 우리 이거 아까 선생님이 130쪽에서 설명했던 건데요. 경복궁에서 다양한 외국인들을 볼 수 있다고 했죠. 외국인들은 보통 다른 나라, 우리나라 사람도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 문화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나라 체험을 하기에 가장 좋은 건 그 나라 건축물, 궁궐 같은 데 가서 그 나라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보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제일 간단한 다른 나라 문화 체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궁이 많아요. 서울에 가면 창덕궁도 있고 창경궁도 있고 경복궁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궁궐들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주로 이런 궁궐들에 가서 한복을 입고 우리의 문화를 체험하곤 한답니다. 혹시 경복궁, 창덕궁 가본 친구들 있나요? 효정아, 가본 적 있어요? 혹시 정민이는 가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한 2년 전쯤 가본 적 있는데 밤에 보는 궁궐은 아주 예뻐요. 대신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비가 정말 많이 내렸는데 여기 도로처럼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게 아니니까 흙에 다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걷는데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그래도 경복궁이나 창덕궁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부모님 또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가보는 걸 추천한답니다. 자, 이렇게 경복궁을 체험하는 외국인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온다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이 있어서 겨울에 스키를 타는 외국인들도 볼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또 눈이 안 오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눈이 내리는 걸 보는 걸 아주 신기해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서울에 가면 10월에 불꽃축제를 한답니다. 우리는 9월 또는 10월에 인삼축제를 하잖아요. 서울은 10월에 불꽃축제를 해요. 이게 세계 불꽃축제라고 해서 다양한 나라의 불꽃들을 볼 수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또는 네이버에 세계 불꽃축제를 꼭 검색해서 불꽃축제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보령 머드축제라는 걸 하는데요. 보령 머드축제는 외국인들이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 중에 하나인데요. 머드축제 가봤나요? 머드는 말 그대로 진흙이에요. 진흙을 몸에 바르면 좋다 그래서 여름에 외국인들이 방문하면 대청, 보령에 가서 꼭 머드축제에 참여하곤 한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한 번에 볼 수 있겠네요. 봄에 외국인들이 온다면 경복궁에 가서 한복 체험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름에 외국인들이 온다면 머드축제에 가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을에 온다면 10월이니까 세계 불꽃축제를 보러 서울에 가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겨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한다면 스키를 타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른 나라의 사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다양한 체험들을 하곤 한답니다. 자, 한 나라에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걸 뭐라고 한댔어요? 정민아, 효정아? 맞아요. 다문화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또한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놀러만 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일을 하러 오는 외국인들도 있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어요. 건설 현장 가면 이렇게 우리랑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외국인 운동선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외국인 야구 선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야구를 잘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서폴드, 호잉이라는 야구 선수들을 볼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 군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한 미국 군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군인들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다면 작년에는 중국어 원어민 위항쌤이 계셨고요. 올해는 다른 중국어 원어민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원어민 선생님을 볼 수도 있답니다. 효정이랑 정민이는 중학교 때 영어 원어민 선생님을 아마 보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또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다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선생님이 교과서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우리 이번에 배울 단어는 세계와 함께하는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문화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난 시간엔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영상을 봤고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학습지를 풀었고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빙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를 가지고 다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을 봤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음식들을 얘기했었고요. 자,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즐길 수 있는 체험이 있다고 했었고, 그리고 체험을 하러 오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면서 일을 하는 외국인들도 볼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해설을 해줬고요. 선생님이 다문화에 관련된 1시간짜리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 학습지를 작성해 보면 됩니다. 학습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먼저 첫 번째는 다문화 이해교육 동영상을 보고 난 후 소감을 적는 거예요. 다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지? 또는 다문화 이해교육 영상을 봤더니 이건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면 이건 너무 슬펐어요. 이렇게 간단히 적으면 된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문화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한 다문화라는 건 한 나라에 여러 나라의 문화가 함께 섞여 있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이 섞이는 게 다문화예요. 또는 다른 나라의 옷을 내가 입어보는 게 다문화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면 된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할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문화를 배우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 자, 이렇게 세 가지 과제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문화 이해교육 동영상을 보고 다문화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본 후에 학습지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다문화 관련돼서 다른 수업 내용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동영상을 잘 보고 학습지까지 꼭 작성해 주세요. 그럼 안녕.